안녕하세요, 클라라의 클린키친입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장을 좀 봐왔는데 장 봐온 거 보여드리면서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재료들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항상 요리할 때마다 진짜 식재료, 깨끗한 식재료,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진짜 식재료라고 하면 재료 그 원래의 모습을 갖춘 재료예요. 그 오리지널 형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게 진짜 식재료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시면 가장 앞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채소랑 과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식재료고요. 그 다음에 또 견과류, 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말린 식품들, 그리고 고기 종류, 가공되지 않은 고기 종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진짜 식재료입니다.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싶으시면 슈퍼푸드, 건강식품, 유기농, 통곡물, 저지방, 저탄수, 그렇게 이제 건강해 보이는 가공식품을 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료 원래의 모습을 갖춘 그런 재료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장 본 거 약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 여기 산 것들은 제가 정말 특별히 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늘 사는 것들, 집에서 절대 좀 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우선 사과 같은 거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하나를 그냥 가족끼리 나눠 먹어요. 가족 누구도 그렇게 사과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잘라서 아몬드 버터, 100% 아몬드 버터나 피넛 버터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도 어울리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오트밀 같은데 썰어서 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딸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면 이 줄기 부분도 굉장히 쫄깃해지고 씹는 맛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컬리플라워 라이스도 만들고 피자 크러스트도 만들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채소예요. 근데 전분이 들어있는 채소 맛과 질감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처럼 그렇게 좀 크리미한 텍스처가 있어서 이걸로 크리미한 스프를 끓여도 맛있고, 그러니까 매쉬를 해도 맛있어요. 약간 가벼우면서 맛있는 딥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무디 드실 때 바나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단맛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약간 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스무디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컬리플라워를 살짝 데쳐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단맛도 없는데 굉장히 진해지고 띠해지고 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원하시면 그렇게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바나나는 항상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저기 익은 바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베이킹 할 때, 팬케이크 만들 때 정말 설탕, 다른 당분 안 쓰고 익은 바나나로 대체할 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쓰는 게, 제가 이제 애기 있어요. 10개월짜리 애기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 그런 아기 요거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사다 먹였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달고 약간 그게 좀 포장이거든요. 좀 애기한테 먹는 거예요. 좋아요 하고 이제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그냥 굉장히 질 좋은 그냥 재료 깨끗한 거, 원료명 보면 정말 간단한 그런 거를 이제 사셔서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섞어서 먹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천연 재료에서 나온 당분이고, 집에서 그렇게 드시면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연 탄수화물이잖아요. 저희도 사실
빵 같은 거 먹어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은 빵을 먹고, 왜냐면 남편도 먹고 싶어 하고 아이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먹지만 이렇게 고구마를 뭐 찌거나 굽거나 해서 아침 식사로 특히 많이 먹는 편이고요. 이런 것도 약간 사이즈 있는 거 있으면 반 갈라서 약간 파내가지고 속에 계란 스크램블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보트처럼 만들어 주시면 균형 있게 드실 수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도 막 퍼서 먹기도 하는데, 멕시칸 음식 같은 것도 자주 해 먹고 이래서 과카몰리도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갈라서 꼭 익혀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보카도는 익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껍질이 일단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겨지지 않는다 이러면 안 익은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떼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씨가 바로 빠지지 않으면 그건 덜 익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닫아서 조금 더 익혀서 드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반을 뭐 갈라서 레몬이나 라임즙 하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조금 으깨가지고 그렇게 매쉬해서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가장 많이 해서 만들어 먹어요. 제 영상 보시면 토마토 오이 샐러드라고 있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깍둑썰기 해서 뭐 다른 그런 뭐 병아리콩 아니면 오이 뭐 이런 것들, 양파 다 같이 이제 식초랑 올리브오일 넣고 섞어서 뭐 식사처럼 드시고 싶으시면 뭐 콩이나 파스타 같은 거 넣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에 뭐 계란하고 같이 볶아서 먹을 때도 있고, 다른 거 이렇게 먹을 때 좀 채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좀 슬라이스해서 아이 음식 먹을 때도 옆에도 좀 놔주고 그래요. 여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좋아요. 저 어렸을 때 당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 약간 당근 냄새 때문에. 한국에는 당근 안 좋아하는 아이들 되게 모르겠어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저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 특유의 그 당근 냄새가 있어요.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당근을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식 되게 많이 하는데 당근 또 안 먹는 애들은 잘 없어요. 당근은 또 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잘라서도 아침에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구워서도 많이 먹어요. 제가 요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채소 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찌거나 삶는 거보다 그런 맹한 맛도 없고, 그리고 되게 그 맛 자체가 좀 농축이 돼서 좀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 식감이랑 그 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다음에 케일은 항상 사요. 케일 되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스무디 만들어 먹을 때 넣어서 먹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요리에 넣으실 때도 사실 케일이 좀 두껍고 어떻게 보면 거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쑥 같은 데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금치처럼 확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유지가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샐러드로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어랑 뭐 케일 뭐 샐러드 이런 영상에 옛날에 올린 게 있는데, 이제 케일을 마사지해서 드시는 거예요. 케일을 이제 좀 잘게 길다랗게 채를 썰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산 종류, 그러니까 레몬이나 아니면 뭐 그냥 식초 종류를 좀 넣으시고, 소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거를 넣으셔서 빡빡 주물르셔야 돼요. 빡빡 주물르시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컬리한 케일은 좀 뻣뻣해서 좀 일부러 얇은 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돼요. 제가 한국에서 그 커다란 이파리 주스 케일 이런 것도 사서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니까 꼭 그렇게 케일 마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버려나 스쿼시인데 겨울 호박인데 요즘 워낙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구할 수 있기는 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가끔 드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같이 드시기에는 고구마보다는 저는 좀 더 가볍고 어울리고 맛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쑥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이제 여기 신선 재료들은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요거트는 아까 뭐 살짝 보여드렸지만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만들어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트까지 항상 만들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바쁜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먹기도 하고, 뭐 베이킹 할 때, 팬케이크 할 때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그 드레싱도 만들 수 있고,
뭐 크림치즈도 그냥 사봤어요. 가끔 뭐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코티지 치즈예요. 이거 한국에서도 팔긴 팔아요. 팔긴 파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아이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먹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유식 같은 거 책 보면 코티지 치즈가 가장 좀 먼저 등장하는 치즈예요. 애들 뭐 생후 한 9, 10개월부터 그 한국에는 뭐 애기 치즈 많이 먹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사실 가공 치즈예요. 그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코티지 치즈는 이거 굉장히 고단백이고 질감이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샐러드 위에 이렇게 한 숟가락 얹어서 이렇게 섞어 드셔도 좋아요. 항상 마트 가면 이렇게 콩 사오거든요. 콩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담아서 무게로 파는데 이거 병아리 콩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블랙 아이드 피라고 까만 점이 있는 게 굉장히 좋대요. 콩을 제일 많이 섭취하시는 방법은 한국 분들은 역시 그냥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 같아요. 한국 밥통이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콩을 불리지 않아도 밥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콩은 불려서 1시간이라도 불려서 넣으시는 게 그게 훨씬 몸에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소화에도 훨씬 좋대요. 이것도 저도 요즘에는 너무 애 키우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바빠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캔에 들어있거나 이런 콩을 사서 많이 쓰거든요. 정말 그냥 별거 안 들어있는 여기 보면 그냥 콩하고 물, 씨솔트 3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금기가 그래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샐러드 같은 데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쓰실 수 있고 좋은 그런 옵션이에요. 이런 토마토 캔도 사봤어요. 다이스 토마토. 간단한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소스 만들 때, 그리고 뭐 쑥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이건 그냥 토마토가 잘려서 그냥 캔에 담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별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파스타 같은 것도 사실 뒤에 재료 보시면 웬만한 파스타들은 밀가루, 물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전혀 드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다 사다 먹고 오트밀 같은 것도 사실 살짝 가공된 식품이에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는 거는 아예 뭐 공장에서 나온 음식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그런 가공된 거 되도록이면 그 안에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있는 거. 진짜 강고기 같은 종류 경우에는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물론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그러니까 고기의 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로 뭐 밑볼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사실 볶음밥 같은 것도 자주 해 먹거든요. 남는 채소들이랑.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공육을 많이 넣으세요. 그 가공 햄이나 가공 소세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안 넣고 이런 간고기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드셔보시고 여기 돼지고기 소세지를 좀 사봤어요. 소세지라고 하면 보통 이게 가공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소세지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간고기에 좀 허브랑 향신료 그런 간 같은 걸 해서 이제 잘 놔둬서 이제 맛이 배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케이싱에 넣어서 이제 소세지 모양으로 만들어요. 요즘에 보면 한국에서 그 닭가슴살 소세지를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닭가슴살 그 가공 소세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그 안에 이제 대두, 뭐 대두밀, 대두유, 미국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이빈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소이빈 수출하는 것들은 거의 100% 유전자 변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시면 거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첨가물들과 함께 그게 이제 몸에 좀 쌓이면서 좀 염증도 생기고 좀 편하지가 않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닭가슴살을 드세요. 제가 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끼라도 이렇게 좀 진짜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요리를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리도 이제 자꾸 하셔야지 빨라지고 좀 편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냥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가공식품을 사셔야 된다면 그 원료명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도 몇 가지 옵션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그 재료의 숫자가 짧고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이 적은 걸로
오늘 이렇게 건강한 진짜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해가 되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채널에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뭐 와보셨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든 레시피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은 레시피 놓치지 않게 알람도 꼭 설정해 주세요. 그럼 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